알츠하이머 해독제 파트 1. 이 책의 저자 에이미 버거는 미국 공인 영양 전문가이자 뇌 건강 관련 최고의 영양 전문가이다. 수년간 뇌 건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들을 모으고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효과가 뛰어난 방법들을 연구하여 이 책을 완성했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주류 의학이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알츠하이머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이 책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알츠하이머가 물질 대사 이상이라는 증거를 밝힌다. 2부에서는 인지능력 회복을 위한 영양학적 접근을 다룬다. 3부에서는 건강한 신경계를 만들어줄 생활습관을 다루며 마지막 4부에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외의 보조적인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물질 대사 이상 때문. 알츠하이머는 왜 발생하는지 아직 명확한 설명은 없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이유는 어쩌면 외부가 아닌 신체 내부에서 기인한 구조적 물질 대사의 기능 장애일 수도 있다. 이 추론이 옳다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신체의 다양한 생화학 경로를 바꾸고 뇌에서 다시 제대로 물질 대사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등 다양한 신체 요인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을 탐색한 과학 논문을 보면 알츠하이머가 뇌 바깥에서 시작된 물질 대사 이상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알츠하이머는 주로 뇌 일부가 포도당으로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연료가 없기에 일부 뇌 지역에서는 뉴런이 퇴화되거나 사라져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알츠하이머의 발병과 관련해 포도당 처리 능력과 인슐린 분비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재 많은 과학자가 알츠하이머를 뇌에 생기는 당뇨라거나 3형 당뇨라고 부른다. 인슐린 저항성과 탄수화물 대사 이상은 2형 당뇨에서는 근육이나 신체기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지만 알츠하이머에서는 주로 뇌에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 분비를 교란하는 요인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기본 생리작용에 맞지 않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 산업사회에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기피했던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여전히 매우 적은 양만 섭취해야 하며 밀, 옥수수, 쌀 같은 곡물 기반의 탄수화물을 주요 열량 공급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건강기관에서 섭취를 권장하는 지방은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들인데 이것들은 쉽게 산화돼 고도 불포화지방산이 된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요리하는 데 더 적합한 동물성 기름이나 버터, 코코넛 오일, 팜유 같은 열대 식물성 기름에 주로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오히려 섭취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또한 현대인은 밀, 감자, 옥수수처럼 주성분이 녹말인 탄수화물 식물을 많이 먹는다. 인간의 진화 과정과 맞지 않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심장질환, 여드름, 비만, 시력 저하, 다낭성 난소증후군, 암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 이러한 부적절한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은 뇌와 나머지 몸을 나누는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으로 전체 몸무게의 2%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하는 포도당과 산소의 양은 전체 획득량의 20%를 차지한다. 이런 뇌에 공급되는 연료의 양이 줄거나 연료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뇌의 인지능력에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인체가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다. 복부비만, 중성지방 수치의 상승,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 상승, 고혈압 등이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들이다. 이 대사증후군은 정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 때문에 생기는 장기간의 인슐린 저항이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삶, 수면의 질과 양의 저하, 비효율적인 육체활동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가장 강력한 요인은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식습관이다.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체는 탄수화물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연료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늘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혈액 속에 충분히 있어야 하는 지방이나 케톤 같은 다른 주열 요원이 제대로 녹아 들어오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알츠하이머는 뇌가 소비해야 하는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혈액으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 포도당 대사 능력 감소 등은 뇌의 여러 부위를 굶주리게 하고 뉴런을 죽여 알츠하이머를 발병시킨다. 실제로 알츠하이머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뇌가 포도당을 사용하는 비율인 뇌 포도당 대사율의 감소이다. 건강한 사람과 달리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 포도당 대사율이 최대 45%까지 줄어드는데
이것이 알츠하이머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이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서서히 감소하는 뇌 포도당 대사율은 알츠하이머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카나리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뇌가 포도당을 소비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기면 뇌 신경세포는 제대로 기능하려고 애쓰며 결국에는 굶주리게 될 수도 있다.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굶주리다가 퇴화되거나 죽기 때문에 발병함을 기억해야 한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밝혀줄 또 다른 퍼즐 조각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라고 알려진 만성적인 인슐린 수치 상승 현상이다. 단백질 조각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단단하게 굳으면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지 못한다. 건강한 사람의 뇌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지 않아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위험한 수준으로 쌓이는 문제가 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인슐린 억제 효소가 있다. 이 인슐린 억제 효소는 기본적으로 할 일을 끝낸 인슐린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그런데 이 인슐린 억제 효소의 두 번째 기능은 체내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체내에서 배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인슐린 억제 효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슐린을 배출하는 것이 더 주요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슐린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은 사람은 그 많은 인슐린을 먼저 배출시키느라 베타 아밀로이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쌓여서 굳게 된다.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앉아서 일하며 늘 잠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사람의 경우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뇌가 포도당이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게 하고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아연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등 뇌의 물질 대사 기능과 구조 이상을 개선할 식이요법을 실천해야 한다. 인체가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주 연료를 포도당이 아닌 다른 종류의 연료인 케톤과 몸에서 신생으로 합성한 포도당을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몸은 포도당이 없을 때 반드시 포도당을 써야 하는 것을 위해 포도당 신생합성이란 기전을 통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케톤은 인슐린 수치가 아주 낮을 때 생성된다. 케톤은 인체가 지방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케톤도 에너지원으로 특히 뇌는 케톤을 아주 능숙하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뇌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40에서 60% 정도를 케톤이 공급하기 때문에 포도당 필요량이 크게 줄어든다. 케톤은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섭취했을 때 뇌와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 몸에서 사용하는 지방 대사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며 뇌와 중추신경계에서 선호하는 연료이다. 인체는 장기적으로 많은 양의 케톤을 생산하지 않는다. 인슐린 수치가 아주 낮을 때에만 생산한다. 따라서 뇌가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혈중 케톤의 양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것이다. 또한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구축해 온 식습관으로 돌아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을 상당히 많이 섭취하고 녹말이 없는 채소를 다량으로 먹으며 과일과 견과류, 씨앗류를 적당히 먹고 당지수가 높은 곡물, 정제, 설탕은 피하고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한 식품은 먹지 않는 구석기인들의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탄수화물 케토제닉 식단이 중추신경계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거의 한 세기 동안 키톤 생성 식이요법, 즉 케토제닉 식이요법은 간질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알츠하이머 식이요법은 뇌전증 치료를 위한 엄격한 케토제닉 식과는 다르게 적절한 양의 케톤이 생성되게 하고 과도한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는 방법이라 실천하기도 쉽다. 알츠하이머 식이요법의 기본 전략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섭취하고 전체적으로 영양 밀도가 높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게 먹는 것이다. 또한 생활습관을 개선해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인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물질 대사 반응을 진행하며 새로운 뉴런 회로를 생성하도록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개선하게 하는 것이다. 뇌 연료 대사작용. 고인슐린 혈증을 가진 알츠하이머 환자는 분명 대사작용에 문제가 있다. 고공행진하는 인슐린 수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을 정도로 혈당 수치가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환자는 인슐린 수치가 높은데 고인슐린 혈증은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는 독립위험인자이다. 뇌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온몸에 생길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할 가장 논리적인 방법은 뇌가 포도당 대신 케톤을 연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지만 케톤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뇌는 케톤을 연료로 쓰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혈액에 인슐린이 다량으로 들었다면 인체는 케톤을 만들 이유가 없다.
실제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케톤 생성을 막는 작용을 한다. 케톤 수치가 높아지면 경도인지 장애나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사실은 손상된 뇌 부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적절한 영양분이 들어와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잠든 것일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케톤 생성 치료법은 최첨단 연구 결과이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약물 치료보다 훨씬 치료 가능성이 높다. 최적의 연료, 지방,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효율을 보면 인체가 어느 것을 사용하도록 진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의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간은 70g의 글리코겐이 저장되는데 이는 280kcal이다. 또한 근육에는 120g의 글리코겐이 저장된다. 이는 480kcal 정도의 열량으로 간과 근육을 모두 합쳐도 600kcal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6000g 정도가 몸에 저장된다. 주로 근육에 저장되지만 에너지원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 반면에 지방은 무한대로 몸에 저장이 가능하다. 또한 탄수화물이 1g당 4kcal를 내지만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낸다. 그러므로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 시냅스 변형. 뉴런은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로 중심에 세포체가 있고 신호를 받는 수상돌기와 꼬리 끝에 달린 축삭돌기로 신호를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축삭돌기 말단 부위와 다른 뉴런의 수상돌기 사이에는 조그만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시냅스라고 한다. 뉴런과 뉴런의 말단이 있는 시냅스는 손상되거나 비틀린 부분 없이 반드시 정확한 모양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뉴런들이 정보를 주고받지 못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파편은 시냅스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서로 뭉치기 시작하면 물에 녹지 않는 플라크가 형성된다. 시간이 흐르면 이 플라크는 점점 커지고 다른 플라크와 합쳐져 시냅스를 먹거나 신경 자극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거나 이동 속도를 늦춘다. 고인슐린 혈증은 뇌에서는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가 되고 뇌의 인슐린 농도가 낮으면 글리코겐 생성효소 3베타가 많이 분비되고 이는 타우 단백질이 뇌에 너무 많이 쌓여 제대로 된 세포 골격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경섬유 매듭이 만들어진다. 제대로 세포 골격이 형성되지 않아 뉴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뉴런은 옆에 있는 세포가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미엘린 수초라 한다. 이 수초를 구성하는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 평범한 사람의 뇌 무게는 전체 체중의 2% 밖에 되지 않지만 뇌는 몸 전체 콜레스테롤 가운데 2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제대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같은 약물을 먹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스타틴계 약을 끊고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합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제산제를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위산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하므로 위산 분비를 줄이는 제산제를 끊어야 한다. 비타민 B12는 붉은 살코기나 내장, 조개류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많다.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하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굶주리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 콜레스테롤, 천연지방, 오메가3와 항산화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